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준영입니다. 네, 선거철이 되면 찾아오는 정치 테마주 급등 현상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 기업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이나 주가를 단기간에 부양시킬 수 있는 호재가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던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업한 안내앱은 전거래일 대비 25%가량 오른 79,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었던 써니전자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는데요. 최근 주가 반등을 이끌 특별한 호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는 안 전 대표의 이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기성 자금이 테마주로 몰리게 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지만 테마주의 특성상 단기간에 급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는 정치 테마주의 급등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나는 것이라며 단기 투자로 접근하더라도 손실이 클 수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와 같은 테마주들에는 투자를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 끝까지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시장 또 결국에 전일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더불어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정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시황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일 1%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이 나온 가운데 유럽에서도 하락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닷새 만에 내리면서 어제 거래를 종료했는데요. 수급별 상황을 보면 20일 하루 동안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550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은 290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97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7.7포인트 전일 대비 내리면서 1.13%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415.12포인트 기록하면서 장 종료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9일 1.8% 떨어진 이후에 5거래일 만에 다시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장중에 하락폭을 더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차기 부총재로 스페인 경제장관을 내정해 차기 총재에는 매파 성향을 띠는 앤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역 분쟁과 디램 생산 치킨 게임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띈 것도 국내 증시의 부담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전 난해 870선에서 맴돌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8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흘 만에 동반으로 매도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1,399억 원을 팔았고 기관도 6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어제 2,25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지수는 개시 직후 전날 대비 상승권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이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870선을 내줬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1.4포인트, 1.3% 내리면서 864.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70원 3전으로 전일 대비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 880개 종목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주문이 가장 많았던 종목 SK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LG전자와 롯데케미칼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고려아연을 가장 많은 물량 담았습니다. 또 임상 중단 소식에 급락한 한미약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했습니다. 이날 현대건설에도 81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전일과 유사한 매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전 상장주인 셀트리온을 이틀 연속으로 가장 많이 내다 팔았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순으로 물량 내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600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주가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NC소프트 순으로 매도 상위 종목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매수세가 편차가 크지 않았던 가운데 외국인이 제넥신, 카페24 그리고 FT-ENE 순으로 주식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이녹스 첨단 소재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제넥신과 펄어비스에도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또 전일 급등한 삼천당 제약에 차익 실현 매도 주문이 쇄도하면서 전일 1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바이로메드에도 매도세를 집중했던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네이처셀에서 물량 가장 많이 덜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매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의 마감 동향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일 새벽에는 하루 쉬어갔던 국제 유가와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현지 시간 20일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날 4월 인도분 WTI는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0.4%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24센트 오르면서 61달러 9센트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한편 북해산 브렌트유는 런던 시장에서 0.6%가량 하락하면서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달러 강세 등 상승과 하락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렇듯 엇갈린 장세를 보였습니다. WTI의 상승은 WTI 선물의 현물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주 커싱의 원유 재고량이 전주 3,630만 배럴에서 3,270만 배럴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송유관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새벽 미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에서는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1% 이상 떨어졌고 월마트는 실적 부진에 10% 이상 폭락했는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01% 하락했습니다. 25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4,964포인트 선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7% 소폭 낮아졌습니다. 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234.31포인트로 장 종료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58%, 15.96포인트 내리면서 2,716.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실적 부진과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파르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지수가 끌어내려졌습니다. 국채 발행 결과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날 재무부는 510억 달러 규모의 3개월물 국채를 1.64%에 발행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밤 독일과 프랑스는 상승했지만 영국 증시는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영국의 FTSE 지수입니다. 이날 0.89포인트, 0.01% 소폭 내리면서 7,246.77포인트의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33.68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0.64% 오르면서 5,289.86포인트로 폐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102.3포인트, 0.83% 상승했고 12,487.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이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이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지수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유로화의 약세도 이날 증시 상승을 도왔는데요. 달러 유로 환율은 전일 대비 0.5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로 약세가 유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전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혼조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다른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파란불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4.4포인트 소폭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241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2410.91포인트로 출발이 예상됩니다. 또 코스피 대형주들도 보합권 보이면서 약간의 하락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1.8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866.21포인트 전일 대비 큰 변동 없이 장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수 상황 미미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상 체결가 통해서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000원 하락하면서 전일과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겠습니다. 236만 5천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0원 오르면서 6.96% 상승 중입니다. 36만 8천원에 투자자들 거래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입니다. 200원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3만 4천원에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 넘게 탄력 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 2,500원 상승됨 호가되면서 24만 7,500원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는 1,500원 빠지고 있습니다. 0.98% 내리면서 15만 2천원에 호가되는 중입니다. KT 종목이 50원 소폭의 상승세 보입니다. 2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그룹주들도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50원 하락하고 LG전자가 500원 하락하면서 각각 3만 550원, 10만 3,500원에 거래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종목이 오늘 3,000원 상승 탄력 주고 있습니다. 81만 2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LG유플러스가 변동성 크게 없이 13,000원에 거래 이어갑니다. 또 카카오가 오늘 거래량 활발한 가운데 0.8% 플러스 중입니다. 500원 상승 기록하면서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8년 2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들썩였었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13%, 27.7포인트가 하락한 2415.1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92억 원의 순매수 흐름이었고 개인이 2,580억 원가량 물량 많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2,900억 원이 넘는 물량 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이 각각 1%대로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유통업, 운수창고 등이 모두 1%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증권업종은 2.02%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2.03%가 내리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장 종가는 237만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31%가 하락하면서 7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도 3.95%가 하락한 30만 4천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과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도 모두 동반 약세였습니다. 반면 포스코가 0.28%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면서 2.11% 올랐습니다. 한전기술은 500억 원대의 용역 계약 소식으로 3.67%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일진홀딩스가 자회사의 적자 지속과 자본 잠식으로 3.52%가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일진홀딩스는 자회사인 알피니엄 메디칼 시스템이 지난해 연결 손실 166억 원, 당기순 손실은 2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검찰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양식품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삼양식품이 2.71% 내렸습니다. 또 어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DSR 제강과 DSR도 각각 9%와 8%대로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거래소에서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가운데 318개 종목이 상승, 50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먼저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전거래일보다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1.4포인트가 하락한 864.4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411억 원과 698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2,26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4.85%가 올랐고 소프트웨어와 정보기기, 통신 장비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과 출판 매체 복제, 비금속과 기계 장비, 유통, IT 종합과 오락 문화 등은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3.39%와 3.7%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신라젠 종목도 3.8%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CJ E&M과 펄어비스, 코미팜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모두 1%대에서 4%대로 하락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티슈진이 1.03% 올랐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텍셀네트컴은 장중에 32,3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3.3%가 하락하며 7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셀바이오텍은 대장암 치료제 임상 신청 기대감과 증권사 저평가 분석에 10.99%가 급등했습니다.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 결정한 대성 미생물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안철수 테마주인 알랩이 25.56%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던 가운데 KC피드와 ST큐브 등 3개 종목이 상한가였습니다. 556개 종목이 상승했고 618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9원이 상승한 1073.5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4.25포인트가 하락한 31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전거래일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N텍 종목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전문 기업인 SN텍이 신규 사업인 2차전지 장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N텍은 2차전지 글로벌 선도 기업인 국내 대기업에 2차전지 공정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등 2차전지 장비 신규 사업 매출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력 제품인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와 반도체 장비 또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역대 최대인 2016년 매출 667억 원을 훌쩍 넘는 9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N텍은 전기차용과 모바일용 두 종류의 2차 전지 커팅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자동차용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설비 용량 증대를 위해 한계 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SN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0.14%가 떨어지면서 10원 하락한 7,17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어제장 급등 흐름을 보였었던 미래생명자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치료제 개발에 나선 글로벌 제약업체가 줄줄이 개발을 포기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치매 관련 연구 개발에 1조 1,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생명자원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와 유산균 그리고 나노화 유산균에서 동물 및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신소재 특허와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가바를 주원료로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 등 두뇌 건강용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업체인 베링거 인겔하임은 최근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DS 역시 지난 14일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신약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미래생명자원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6.58%가 하락하면서 어제장에서 25%가 넘게 올랐던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90원 가까이 주가 떨어진 4,04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나스미디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가 어제장에서 5%가 넘는 장중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어지면서 광고 시장이 살아남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 때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나스미디어의 올해 연결기준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한 1,40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8%가 늘어난 421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가 전일 늦은 경기와 다음 날 오전 경기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MR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던 나스미디어 종목의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39% 가까이의 상승률 시현하면서 개장했지만 현재 시각에 0.76% 다시 한번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600원 하락한 78,6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동물 생산 기업인 오리엔트 바이오가 장중에 어제장 3%가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과 일본 연구진이 동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2종간 장기 이식 실험에 성공하면서 관련 주인 오리엔트 바이오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일본 연구진이 동물 줄기세포를 이용해 2종간 장기 이식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인 로스 교수는 돼지의 장기는 크기와 모양이 인간과 비슷하다며 배아 상태에서는 완전히 자랐는데 9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세포 성장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인간에 대한 장기 이식 실험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장기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제장부터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난해 이종간 각막 이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던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장에서 0.9%까지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각에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1,11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역시 일본 증시만 개장을 했었던 하루였는데요.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01%가량 밀려났습니다. 21,925.1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에는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개장에 들어가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 우리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주 중반으로 다시 한번 접어들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장 양장 지수 움직임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4% 가까이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9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2405.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9%가 상승하면서 866.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혼조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양장 지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은 또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지수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업종별로도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오늘은 섬유의복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86%가량 올라와 주게 되면서 오늘 FNF를 포함해서 형지엘리트 그리고 LF와 한세실업 종목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오늘 소폭의 빨간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종이, 목재와 통신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현재 은행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6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 역시 오늘도 1% 넘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코를 포함해서 현대제철 그리고 고려제강 그리고 휴스틸과 세아제강 그리고 동국제강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과 보험업종도 현재 1% 넘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그리고 증권업종과 제조업종까지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업종별로는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밀려난 채 출발 흐름 가져갑니다. 현재 0.68% 빠지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235만 3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상승 출발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9% 상승하고 있고요. 76,4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도 종목도 현재 상단권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도 2.13%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23만 9,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2% 하락하기도 했지만 전일의 낙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만도 종목 마감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종목이 1.81% 점점 더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일단은 실적의 바닥 신호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도 많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은행 종목이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40% 빠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16,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은행주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유한양행 종목이 오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2.07%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빨간불을 키워가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업종별로도 역시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으로는 오늘 기계장비 업종이 1.37%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반도체와 기타 서비스 업종이 1%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제약업종도 코스닥 시장에서 0.82%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화학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전기전자도 소폭의 빨간불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74% 흐름이 미약한 가운데 운송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오락문화업종도 현재 소폭 주가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메리톡스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60% 오늘은 상승 흐름 가져가는 메리톡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63만 2,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머티리얼즈 종목이 점점 더 탄력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대비 5,700원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17만 5,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 머티리얼즈 효성과 더불어서 2018년도에 추가 증설 계획이 없으며 NF3에 대한 수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에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FA 종목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5.92%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6.05%가량 올라와주게 되면서 41,2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락하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전일에 급등 흐름 나타냈었던 안랩 종목이 오늘은 하락권에서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79% 빠지고 있고요. 76,100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안랩 종목 오프닝에서도 살펴봤듯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로엔 종목도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임 포착됩니다. 1.04% 밀려나게 되면서 10만 5,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장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36억 원, 기관이 182억 원의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 개인만이 521억 원의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홀로 69억 원의 물량을 덜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8억 원과 53억 원의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외국인이 573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연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0억 원 60계약과 184계약 정도의 동반 매수 우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계속해서 검색어에도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한국콜마 종목이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성장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고민해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오늘 CJ 헬스케어 인수 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특징주의 이름을 바로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콜마 실적과 관련된 내용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한국콜마 종목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2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0억 원을 기록하면서 크게 부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원인으로는 4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업 부문에서 인건비와 QC 비용이 증가하면서 또 제약 신공장의 낮은 수율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중국 북경법인의 재고 폐기 손실과 충당금 증가 등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 PTP 부문에서 퇴직금 반영과 연휴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실적 저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부문에서 이 CSR 부문에서 회계적 비용이 결산 조정 반영되고 신제품 관련 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것에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한국콜마를 주체로 현재 CJ 헬스케어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한국콜마그룹이 CJ 헬스케어를 인수하게 된다면 한국콜마그룹의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해외 화장품보다는 제약 부문에 집중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인수 금액 또한 1조 원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PEF를 통한 자금 조달에도 재무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CJ 헬스케어는 국내 5위권 규모의 제약회사로 2016년 매출액 5,208억 원, 영업이익은 676억 원을 기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부진했던 실적의 원인 분석과 함께 오늘 나오고 있는 CJ 헬스케어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2018년 국내 법인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하반기 이후에는 이 중국 무석 공장이 신규 가동하면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국콜마에 대해서 투자 의견 트레이딩 바이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 조정을 반영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84,00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콜마 CJ 헬스케어 인수 확정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또 특징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주가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재가 들어옴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86%에서 7.99%대로 상승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6,100원 상승한 83,7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견조한 상승 흐름 오전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한국콜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강원랜드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악재는 이미 노출이 됐고 이 상승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크게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출 총량제 적용과 채용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규제 강화 소식과 함께 기부금 이슈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2018년도 내에 적어도 3가지 이슈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가지 이슈 중에서 첫 번째로 매출 총량제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중순으로 예정된 향후 5개년 매출 총량제 확정치가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채용 관련된 논란 등으로 이 카지노 딜러 인력 등이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인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워터월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8년 여름 워터파크 수영장인 워터월드 오픈을 계기로 강원랜드의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예상 수준에 부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콤프비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9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연결 영업이익은 1,471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평창올림픽의 기부금 175억 원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해 본다면 2017년 1분기와 비슷한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소폭 낮아진 5,12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하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특히 비용 증가를 반영해서 2018년도 실적 추정치를 낮췄다고 하고요. 정부의 규제 정책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20배에서 18배로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규제가 심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5천억 원 이상의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점과 그리고 2018년도 예상 PER이 15배가량으로 5년 밴드 하단까지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말 배당 수익률이 현 주가 기준 3.13%로 예상되는 점 등을 포인트로 꼽아보면서 오늘 매수 의견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가량을 낮췄고요. 기존의 41,000원에서 이번에는 36,000원으로 내려잡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강원랜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강원랜드 종목입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가는 0.34%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0.69%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됐지만 현재 시각 바로 파란불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주가 150원 하락한 29,4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강원랜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안타증권에서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공장 가동률 상승과 함께 실적도 상승하겠다라는 이야기 오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약과 관련된 또 이야기들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또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넘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오늘 리포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들의 요청과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히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을 위해 프로세스 개발을 함께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설비 역량에 기술성을 결합해서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기에 앞서서 이 세포 배양에 적절한 환경을 찾아내고 세포에서 항체를 추출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등의 작업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며 하반기 CPM 공장도 함께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영역 확대 진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수주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려된다는 오늘 리포트의 긍정적인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시작됐던 CDMO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성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도 EMA 시판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도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쟁사와 유럽 시장 진입 시점은 두세 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가격 경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미라 또한 2018년도 유럽 물질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시장 진입과 그리고 기존의 엔브렐과 플렉사비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유안타증권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이 공장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개선된 점, 그리고 베네팔리의 유럽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온트루잔트의 임랄디 출시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도 4분기 영업이익의 개선과 더불어서 베네팔리의 매출 상승에 따라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51만 원으로 유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내 매출 인식 시점의 기준을 변경 관련 회계 처리로 지금까지와는 상이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확인해본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2018년도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35% 가까이 상승률 시현하면서 주가 1,500원 오르고 있습니다. 42만 6,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같은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유한양행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R&D 투자의 안목을 믿어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원료 의약품 수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먼저 일반적인 제네릭 의약품보다 마진율이 높은 B형 간염 치료제를 포함한 4개의 개량 신약 출시로 인해서 원가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성장의 주요 역할을 했었던 원료 의약품 수출은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의 매출 감소율이 보세비의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에이즈 치료제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 3상 중에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큰 폭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었던 원료 의약품의 수출과 관련된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연구개발 R&D와 관련된 성장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R&D 파이프라인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테라제니텍스, 그리고 제넥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과 그리고 자회사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유한양행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R&D 파이프라인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의 R&D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 1상과 2상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이문운시아의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제넥신의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도 2분기 임상 1상 개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체기에 머물러 있었던 R&D 파이프라인의 진척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의견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은 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 하반기에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1상과 2상 단계 종료와 더불어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새로운 임상 단계 진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확인되고 있고요. 이 처방과 그리고 비처방 의약품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한양행의 전체 비처방 의약품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의약품 매출 증가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쉬 치료제와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개발 착수로 인해서 신약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유한양행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계 평균 이 타겟 PER 23배를 적용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유한양행 올해 역시 R&D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포인트들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종목 현재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세대 폐암 치료제의 임상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호재가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장 주가는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92%가 하락한 21만 5,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유한양행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도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파워 플라즈마는 전일 대비 4.02% 뛰면서 2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만 원 선 넘기면서 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파워 플라즈마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는 동사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7% 감소한 168억 원, 영업이익도 20% 감소하며 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지금이 바닥이고 올해 실적은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부진으로 하락 중인데요. 이 시각 시세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인 유한양행은 0.9%대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2,000원 내리면서 21만 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인데요. 유한양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 감소한 887억 원, 순이익은 32% 줄어들면서 1,0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연구개발비의 증가, 환율의 하락, 그리고 자회사 유한킴벌리와 유한크락스의 순이익 악화로 인한 지분법 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CJ 헬스케어를 품는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CJ 제일제당과 한국콜마,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국콜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가량 오르면서 6,200원의 전일 대비 강세 띄고 있는데요. 84,000원의 시세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이보다 더한 급매수세가 몰리면서 VI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가 98,400원, 26.8%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전날 한국콜마는 CJ 제일제당으로부터 제약 계열사인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복제약의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제약 부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인 1,900억 원 수준인데요. 한편 CJ 헬스케어는 수액과 전문의약품 복제약, 또 건강미용 사업을 주력으로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업계 1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합쳐지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다음으로는 이전 상장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엔지캠 생명과학은 현재 거래가가 공모 대비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스닥 시장에서 1.38%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1,100원 하락하면서 85,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은 공모가 56,000원 대비해서 55% 오르며 93,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녹용에서 추출한 뒤 자체 합성한 유효성 물질을 활용해 2020년 시판을 목표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상되는 임상 2상 완료 시점에 맞춰 기술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측은 코스닥 이정 상장을 통해 조달한 공모 자금은 주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구강 정막염 치료제 등의 임상 2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개장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우리 장에서 이 밖에 급등락 보이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우리들 제약이 20% 급등 중입니다. 전일 대비 2,300원 올라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가 13,700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장의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동성제약이 5.16% 빠지면서 22,2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전일 대비 1,050원 하락했고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한 중요한 공시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24.48% 급등 중인 S폴릭텍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465원 상승하면서 2,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은 알파홀딩스가 올랐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2,650원 낮아지면서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으로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이 한눈에 보는 증시 본연의 흐름을 회복할 때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기 회복과 관련된 흐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어떤 종목 업종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리포트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도 먼저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급격한 변동성이 추가 조정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에 강건한 펀더멘털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취하기 위한 세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이 시장 역시 바닥을 공고하게 다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지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축적된 만큼 이후의 변동성은 본진과는 구분되는 여진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역시 점차 우호적으로 교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높아진 변동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내성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경기의 진폭이 확대되는 것처럼 금융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조정과 관련돼서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각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경기의 흐름은 여전히 확장 국면을 향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도 회복 흐름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충격의 촉매로 작용한 다양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사실 경기 회복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간의 인플레이션 회복은 각국 중앙은행이 그토록 염원했던 환경으로 향후의 금리 경로 역시 경기 확장과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즉 금리와 주가는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이 확장 국면에 적합한 논리로 호응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수 대비 외수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속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높은 베타 계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중간 제품목의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조의 특성상 각국의 투자 확대는 국내 기업의 실적과 긴밀히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되는 만큼 주요국 기업들의 대단히 투자는 더욱 빈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경기 회복 지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가 반응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1월에 관찰이 됐었던 소재와 산업재 강세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은행주, 그리고 경기 자신감 회복에 따른 금융투자 수요 확대 측면에서 증권주 역시 앞으로는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소재와 산업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어떤 종목들 담으면 좋을지 계속해서 한번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